안녕하세요. 아는 언니의 사이켈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둥근 또각체 5강 세 글자 쓰기를 해보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두 글자 쓰기를 해봤기 때문에 크게 다르거나 어려운 건 없습니다. 이론적인 것은 또각체 부분에서 많이 설명을 해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오늘은 좀 귀엽게 좀 쓰는 어떤 그런 패턴들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고 싶었어요. 그러면 세 글자 쓰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미리 체본을 좀 해왔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 글씨를 따라 써라 이런 건 아닙니다. 그저 느낌을 보고 그 느낌대로 약간 동글동글하고 귀엽고 짧게 쓴다, 그것만 유념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글씨를 보시면요, 둥글둥글하고 좀 귀엽게 쓴 것 같지요? 이 느낌만 좀 가져가시면서 이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옷에 대한 얘기는 저번 시간에도 좀 해드렸었어요. 밑에 받침이나 어떤 그런 것들이 올 경우에는 이렇게 좀 벌려서 이 시옷의 사이를 좀 벌려서 둥글고 짧은 획들을 쓰시면서 귀엽게 보이게끔 쓰시면 됩니다. 세 글자 쓰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안에 다 끼워 맞춰서 한 덩어리가 돼 보이게 한다라는 것은 중요한 점이었죠. 그리고 둥근 선을 쓰실 때 여기 거 해봉을 조금 신경 쓰셔서 하시면 조금 더 둥근 선이 쉽습니다. 글자 안에서도 두껍고 얇은 거를 조금 더 표현해 주시면 좋겠고요. 리을 같은 경우에도 좀 동글동글하게 쓰는 게 더 귀엽겠죠. 글씨를 연습하실 때에는 약간 지금 저도 좀 작게 쓴 것 같은데요, 조금 더 크기를 키워서 하시는 게 더 글씨 연습하실 때도 편하고, 그리고 어떤 빈 공간을 찾아내는데도 훨씬 더 수월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글씨를 키워볼게요. 여기다 이응 쓰시고, 요 밑에 이제 채워서 쓰시고, 이렇게 붙여서 씁니다. 붓에 잉크가 많이 없으면 아무래도 갈필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둥근 글씨 쓰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으세요. 그래서 잉크가 좀 너무 많아서 흐르면 문제가 되겠지만, 그렇게 흐르지 않을 정도로 해서 좀 넉넉하게 있다고 생각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이렇게 잉크가 별로 없으니까 갈필이 생기죠. 저는 좀 짜줄게요. 꾹 누르셔서 잉크를 좀 짜주시고요. 천천히 쓰시면서 강약 조절해 보시고, 동그라미도 좀 귀엽게. 동그라미가 크면 확실히 좀 귀여운 맛은 있습니다. 좀 크기나 이런 거 활용하셔서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양하게 한번 써보세요. 얇게 또 두껍게 번갈아 가시면서, 얇고 두꺼운 것을 좀 번갈아 가시면서 써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붓을 세우면 이렇게 얇은 선을 쓸 수 있겠죠. 붓의 옆면을 많이 사용하기는 하는데요, 이렇게 세워서 좀 얇은 선들도 좀 표현해 보시면 더 좋겠습니다. 또각체와 거의 다르지 않습니다. 거의 같아요. 다만 선만 약간 둥글거나 좀 짧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선의 모양만 좀 변할 뿐이지, 사실은 개념 자체가 전혀 다를 건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앞에 부분을 좀 많이 하셨다면 굉장히 더 쉽게 아마 금방 익히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렇게 이런 경우에도 이렇게 짧은 선을 쓰면 좀 더 귀여워 보이죠. 지읒 같은 경우에도 밑에 뭔가 많이 내려오게 되면 이 사이를 좀 벌려서 써주시면 더 예쁘겠죠. 이렇게 세 글자들 쓰고 있는데요. 뭐 연습은 세 글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시면서 연습을 하시면 되는데, 글자가 세 개가 있으니까 크기 조절을 통해서 또 조금씩 느낌이 다르게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 가지의 단어를 가지고 좀 다르게 써보는 연습들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럼 제가 한번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쓰는 게 조금 더 여러 가지로 쓸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솔방울 가지고 해볼까요? 기본적으로 솔자에 좀 강조를 준다. 솔자가 좀 커지겠죠. 그리고 옆에 사이에 이제 공간이 있으니까 방자를 좀 줄여주면서 채워줍니다. 그리고 밸런스를 위해서는 울자를 조금 더 비슷하게 만들어주는 게 좋겠죠. 그리고 이번에는 방자를 좀 키워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솔자를 좀 작게 줄여주고, 그리고 방자를 크게 늘려주고 좀 귀엽게요. 그리고 울자를 조금 줄여주면서 밸런스를 맞출 수도 있겠죠. 그리고 나머지 이제 울자에 좀 강조를 주고 싶다 그러면 나머지는 비슷한 크기로 맞춰주시고요. 이렇게 비슷한 크기로 맞춰주고, 울자를 강조해 줄 거야 하면 울자를 더 귀엽게 써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같은 단어를 가지고도 크기와 모양 그리고 두께 같은 거를 좀 변화를 주시면서 이렇게 좀 다르게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연습이 반드시 필요하세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이 캘리그라피는 글씨의 생김보다도 구성과 밸런스고 그리고 아이디어의 문제입니다. 아이디어를 어떻게 내느냐, 어떻게 더 남들과 다른 어떤 개성을 드러내느냐에 따라서 캘리가 갖고 있는 아주 감성을 그대로 살릴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연습들을 좀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걸로 한번 해볼까요? 아리랑 해볼까요? 아리랑. 그러면 처음에 아자에 강조를 주면 이렇게 둥글둥글하게 써볼 수 있겠죠? 나머지는 좀 줄여줄 수 있겠고 비슷한 크기죠? 그러면 리자에 한번 강조를 한번 해보죠. 아자를 조금 약하게 쓰고 리자를 강조해주고 나머지도 비슷하게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랑자에 한번 강조를 해볼게요. 마찬가지로 크기를 줄여주고 랑자에서 다시 한번 크게 한번 키워볼 수도 있겠죠. 이렇게 어디에 강조를 줄 건지 또 어떻게 쓸 건지를 좀 먼저 아이디어 부분 쪽에서 여러분들이 좀 창의성을 가지고 그 연구를 좀 재밌게 느껴지셔야 이 캘리가 더 재밌습니다. 처음에 이제 캘리를 이제 접하게 되시면 어떻게 저렇게 금방금방 생각이 나세요? 라고 이제 저에게 질문하시는 경우가 있으세요.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금방금방 다양하게 쓸 수 있죠? 네, 처음엔 어렵습니다. 처음엔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습관이 있기 때문에 처음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계속 글씨를 연습하고 쓰다 보면, 그리고 또 더 좋은 어떤 작가님들의 글들을 보면서 저렇게도 쓸 수 있구나 라는 걸 느끼게 되시면 훨씬 더 쉬우세요. 다양하게 다른 작가님들 것도 보시고 또 글씨 패턴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보시고 하시면서 보는 눈을 튀게 되면 그만큼 쓸 때도 내가 봤던 그 눈이 있기 때문에 어떤 게 더 예쁘다라는 게 눈에 그냥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그저 그냥 따라 쓰는 건 어떻게 보면 별로 크게 의미가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더러워 박물관도 요즘에 너무 정보가 좋으니까요. 이렇게 유튜브에서 찾아보셔도 되고 또 인스타라든지 작가님들 글씨 잘 쓰신 작가님들 너무 많잖아요. 그런 분들의 글씨를 보시면서 그렇게 하나하나 어떤 그런 패턴이나 구성을 배워보는 것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도깨비 써볼게요. 여러 가지 패턴으로 쓰는 거를 보여드리는 게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둥글게 너무 작지 않게 쓰시는 것도 좋겠어요. 이렇게 썼습니다. 그럼 좀 다르게 써보죠.
깨자에 조금 더 강조를 줘볼까요? 다음엔 니자에 한번 적어줘. 이런 식으로 조금씩 바꿔서 쓰면 좀 달라 보이죠? 그리고 이제 또 말씀드릴 건 뭐냐면 글씨에도 개성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개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글이 가지고 있는 감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글씨에도 감정을 좀 담아보는 연습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여기 보면 제가 이렇게 좀 귀엽게 써놓은 게 있잖아요. 이걸 좀 토대로 해서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좀 다양하게 써보는 관점에서 보면 이런 글씨도 재밌습니다. 좀 크게 쓸게요. 크게 연습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웹을 쓰고 두껍게, 얇게, 조그맣게 씁니다. 나머지도 붙여볼게요. 이렇게 쓰면서 이런 데서 이렇게 무늬를 좀 넣어보거나 좀 다르게 써보면은요, 이걸 가지고도 다르게 다른 방법으로 또 재미나게 써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도 써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셨을 때 어떤 게 더 귀엽겠다, 예쁘겠다 이런 것들을 떠올리시면서 하시면 훨씬 더 쉽습니다. 이렇게 그림 같은 경우에도 넣어도 재밌어요. 한번 해보시면 이렇게 해보는 것도 재밌겠다. 그죠? 이런 것도 예쁘죠. 이 둥근 토각체를 다 하고 나면 저희가 또들체라는 걸 할 건데요. 또들체에선 이런 것들이 더욱더 더 티나게 좀 더 개성이 강한 그런 글씨입니다. 그런 거 배우실 때에도 일단은 직선과 둥근선이 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께 둥근선과 어떤 직선에 대한 거를 제가 강조를 해드린 거고요. 쭉 보시면서 뭐 어렵거나 저런 건 잘 못하겠던데요 하시는 거 있으시면 얼마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꿀팁 영상 다시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해보죠. 꽃바람 해볼까요? 주었다 빼면 이렇게 글씨가 되죠. 천천히 동그랗게 만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붙여주시고 밸런스를 위해서 꽃하고 조금 너무 바람이 작은 것보다 하나는 좀 크게, 그리고 이렇게 바람이 이렇게 날리는 것 같은 느낌으로 다시 한번 꽃이 모양이 좀 다를 수도 있겠죠? 이런 리을도 한 번씩 써보세요. 이렇게 리을도 지금은 둥근 토각체이기 때문에 이런 식의 것들을 많이 쓰고 있지만 이렇게 가면 되거든요. 이런 리을들도 한 번씩 써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새 글자 쓰기를 해봤습니다. 어떠신가요? 어려우셨나요? 평소에 글씨 쓰던 자기 습관을 버린다는 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쉽지 않습니다. 그것만 좀 극복해내시면 얼마든지 이 글씨를 그림처럼 재미있게 즐겨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